자, 이번에는 세액감면,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세액감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입니다. 자, 봅시다 한번. 자, 먼저 적용 대상 보시면은 적용 대상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이제 근로계약 체계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0세 이하인 청년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사람 이게 노인이죠.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 부류의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좀 약간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청년 실업이 되게 문제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회사에서 경력직을 우선 선호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취업을 막 해야 되는 이 연령대의 청년들이 취업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한테 이제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일단은 소득세를 감면해줌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그 세부담 없이 돈을 벌어서, 일단은 세부담 없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감면 기간은 언제까지냐 보시면은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은 5년입니다. 5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날까지 발생 소득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3년, 그 다음에 청년의 경우는 5년 동안 감면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감면율은 소득세 70%가 원칙이고, 다만 청년의 경우는 90%, 그 다음에 한도는 200만 원까지예요. 그러니까 세 감면을 소득세 감면을 했는데, 감면을 70% 했는데 만약 200만 원 넘어가면은 금리 정액으로 딱 200만 원까지만 감면해주겠다. 그 다음에 감면 대상 중소기업 업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중소기업이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열거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만 감면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감면 제외 대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부류가 있죠. 이건 어떤 경우냐면은 일단은 감면해주긴 해주되,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들이나 또는 지배주주 또는 그에 관계된 특수관계인들, 이게 1번, 2번, 3번이죠. 이 집단은 모르긴 몰라도 이거는 그 연봉도 높고, 그 다음에 감면해줘봤자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입법 취지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건 패스. 그 다음에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원직 근로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인데, 신고 납부하지 않은 근로자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경우가 가공의 근로자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취업자라는 이 개념 자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취업은 뭐냐면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취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근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 조문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 근무하거나 또는 정상적인 근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겠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에요. 보시면은 첫 번째 적용 대상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이다. 첫 번째, 외국인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국적 자체가 외국인이어야 돼요. 국적 자체의 외국인 중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내국 법인 또는 내국 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지 여기서 이제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감면해준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감면세가 얼마까지? 50%까지 50% 감면해주고, 다만 소재부품 장비, 산업 관련 특성화 선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반부 3년은 70%, 후반부 2년은 50%. 그래서 총 5년 감면해주긴 하주는데, 일반적인 경우보다 전반부 3년이 20%더 감면 많이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면 대상 외국인 근로자인데, 좀 상세하게 보면은, 자, 첫 번째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인데, 이 계약 금액이 30만 달러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기술이 들어오면서 해당 기술을 운용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기술자가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이 경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밑에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인데, 첫 번째가 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분야의 학사 이상. 두 번째는
이제 외부에서 5년 이상 또는 박사의 경우는 2년 이상 연구 개발 및 기술 개발 경험이 있을 것. 세 번째는 연구원으로 근무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연구소에서 조교적 행정사무관을 담당하는 조교는 제외하고 실제로 연구를 담당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그래서 이 기억리 틱은 모두 이건 적용이 돼야 동시에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과 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인데, 자, 첫 번째 적용 대상 보시면은 이거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근로자 중에서도 다시 특정 중소기업 인력 지원법이라는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가 받는 이 성과급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 두 번째, 감면 대상 경영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이거 중요합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먼저 목표를 갖다가 그리고 목표에 대한 달성에 대한 성과금을 갖다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그 새로운 해가 돌아오기 전에 미리 그 전년도에 내년 목표는 어디까지, 그 다음에 그 목표가 어디까지 되면은 이익이 얼마를 갖다가 너네한테 성과급을 지급할 거라고 미리 서면에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다음 연도에 목표가 달성되면은 거기에 서면에 적힌 내용대로 성과급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감면 대상이 된다. 감면 대상. 그 다음에 경영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15%에 상당한 세액을 공제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감면 소득세 공제율이 15%죠. 그 다음에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이 감면 대상자와 그 다음에 원천지 용자가 있는데, 감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제 경영 성과급을 지급받는 속 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성과보유 중소기업 경영 성과금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해당 담당 자기는 회사죠. 원천지 의무자에게 제출한다. 그러면은 원천지 의무자 회사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얘네 대상자를 싹 다 모아가지고 누가 감면받는지 명세서를 작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신청받은 날 속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인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과 인력, 핵심 인력에 대한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중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 핵심 인력이 있어요. 이 핵심 인력도 중소기업 일반 직원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지정하는 인력이 핵심 인력입니다. 정말 이 회사에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정하는 인력이 핵심 인력이고, 자, 그러면은 핵심 인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핵심적인 사람이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가급적 오래 붙들고 있어야 돼. 만약에 중소기업에서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최소한 그 프로젝트까지는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만약에 핵심 인력이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한테 당근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당근이 뭐냐면 바로 성과보상기금입니다. 보시면은 중소기업하고 핵심 인력이 내일 채용 공제라는 성과보상 기금이 있어요. 여기다가 5년 이상 둘이 적금을 같이 붙습니다. 지금 적립 5년 이상 하면은 중소기업이 불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액 손실 인정한다. 손실 인정하고, 나중에 5년이 지나고 나서 기금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전액 기금을 핵심 인력한테 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핵심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절반은 자기가 납부해서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중소기업이 납부한 거 있죠?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한테 지급한 거기 때문에 원래는 근로소득 과세가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적립한 기금은 원래는 근로소득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액 감면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적용 대상 보세요. 첫 번째가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얘하고 그게 아니면은 핵심 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 이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5년 이상 납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기금으로 공제금을 수령을 하고, 봤었죠 좀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감면 비율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나눠지게 되는데, 중소기업은 90%, 중견기업은 70%, 아니 50%, 그 다음에 청년 이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30%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핵심 인력의 범위 봅시다. 자, 핵심 인력은 뭐냐면
일단은 겁내 중요해. 직무 기여도가 높아가지고 해당 중소기업 대표자가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 얘가 바로 핵심 인력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자가 사실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 채용하는 채용 시점에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가 바로 핵심 인력이 될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학력, 경력, 자격은 무관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이 세 감면을 봤습니다. 봤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별도의 또 다른 공제 감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